7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이 땅을 밟지 못했지. 아니, 밟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거야. 고향이라는 건 참 묘한 거더라고. 떠나 있을 땐 그리워서 미칠 것 같다가도 막상 돌아올 생각을 하면 두려워지거든.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내 심장은 아직도 젊은이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 91살의 노인 내 심장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지. 휠체어를 밀어주는 젊은 직원이 물었어. 괜찮으시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괜찮다고, 그냥 오랜만에 고향에 오는 거라고. 손자뻘되는 그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 하지만 그가 뭘 알겠어. 내가 왜 70년 동안 이 땅을 밟지 못했는지, 아니 밟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그가 알 리 없잖아. 공항을 빠져나오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환갑을 넘긴 아들의 얼굴에도 주름이 가득했지. 세월은 정말 무심하더라고. 아들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 아버지, 드디어 고향에 오셨네요.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어. 차 안에서 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 고향 마을이 얼마나 변했는지, 옛날 그 논밭들이 이제는 다 개발되어서 건물이 들어섰는지. 나는 창밖을 보며 듣고 있었지.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우리는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 정확히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 근처였지. 마을 입구에 서니 가슴이 먹먹해졌어. 7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 저기 저 언덕 너머에 우리 집이 있었어. 초가집이었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만. 그리고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어. 이순자. 내 첫사랑의 이름이야. 아들이 말했어. 아버지, 제가 이 근처에 리조트를 지을 계획인데요.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사업 얘기를 하려고 굳이 나를 이 먼 곳까지 데려온 건 아닐 텐데 궁금했거든. 우리는 마을 회관에 자리를 잡았어. 아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지. 이 일대 땅을 매입해서 대규모 힐링 리조트를 짓겠다는 거였어.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젊은이들을 위한 레저 시설을 결합한 복합단지라고 했지. 그런데 아들의 설명을 듣다가 내 귀가 번쩍 뜨이는 순간이 있었어. 부지 위치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마을 뒷산 소나무 숲 근처였거든. 내가 순자를 만났던 그곳 말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거기 지금 뭐가 있니?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지. 특별한 건 없는데요. 작은 무덤 하나가 있긴 한데 주인 없는 무덤이라고 들었어요. 이장을 하면 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무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 설마 그게. 나는 아들에게 부탁했어. 그 무덤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겠다고 했어. 우리는 차를 타고 뒷산 쪽으로 향했어. 길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예전에는 오솔길이었는데 이제는 포장도로가 나 있었어. 하지만 소나무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 차에서 내려 조금 걸어 올라가니 작은 무덤이 보였어. 소나무 세 그루가 둘러싼 그곳에 봉분이 하나 있었지.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달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어. 아들이 놀라서 말렸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어.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나는 무덤 앞까지 걸어갔어. 그리고 비석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를 읽으려고 애썼지. 이순자. 거기 그 이름이 있었어. 내 첫사랑의 이름. 생년월일도 맞았어. 1923년생. 그녀와 나는 동갑이었거든. 그런데 사망 연도가 1954년이라고 적혀 있었어. 1954년. 그건 내가 이 마을을 떠난 바로 그 해였어. 한국전쟁 직후였지. 나는 그때 21살이었고 순자도 21살이었어. 무릎이 꺾였어. 나는 무덤 앞에 주저앉아 버렸지.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 괜찮다고, 잠깐만 혼자 있게 해달라고. 아들은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고 나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 7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 순자야, 순자야. 내가 계속 그 이름을 불렀지. 우리의 이야기는 1943년 봄에 시작됐어. 그때 나는 18이었고 마을에서는 그럭저럭 그를 아는 젊은이로 통했지. 일본 식민지 시절이었지만 나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 일본인이 세운 학교에도 몇 년 다녔거든. 순자네 집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 집안과 순자네 집안은 사이가 좋지 않았지. 대대로 땅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지냈어. 그런데 그해 봄,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서 나는 우연히 순자를 만났어. 그녀는 산나무를 캐고 있었고 나는 나무를 하러 온 길이었지. 좁은 오솔길에서 마주친 우리는 잠시 멈춰섰어.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왜인지 그녀를 붙잡고 말을 걸었지. 산나물이 많이 났냐고. 순자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어. 그녀의 눈은 맑았어. 봄 하늘처럼 맑았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그 소나무 숲에서 만났어. 물론 몰래였지. 양쪽 집안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일이었거든. 하지만 젊은이들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금지된 것일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지. 순자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 하지만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 그녀는 내게 들꽃을 보여주며 이름을 알려줬어. 제비꽃, 민들레, 할미꽃. 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지만 순자가 말하니까 다 신기하게 들렸어. 우리는 꿈을 이야기했어. 순자는 말했지. 전쟁이 끝나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그래, 우리 둘이 함께 서울에 가자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하지만 1945년 여름, 전쟁이 터졌어. 인민군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 젊은 남자들은 모두 끌려갔어. 나도 피할 수 없었지. 마지막으로 순자를 만난 건 끌려가기 전날 밤이었어. 나는 몰래 소나무 숲으로 갔고 순자도 거기 와 있었어. 달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지.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어.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고.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고. 나는 약속했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 함께 서울로 가자고. 거기서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순자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내게 줬어. 안에는 그녀가 수놓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지. 붉은 실로 새 한 마리를 놓은 손수건이었어.
순자는 말했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나는 그 손수건을 품에 넣고 순자와 헤어졌어.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지. 그때는 몰랐어.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전쟁은 지옥이었어. 나는 인민군으로 끌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국군에 잡혀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지.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왔어. 그 와중에 나는 탈출할 기회를 잡았어. 전선이 혼란스러웠을 때 나는 틈을 타서 도망쳤지.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피난민 틈에 섞여서 남쪽으로 내려갔어. 목표는 하나였어. 살아남는 것. 그리고 순자에게 돌아가는 것.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전선이 고향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 나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피난민 수용소에서 지냈어. 거기서 나는 미군 부대에 일자리를 얻었지. 전쟁이 끝나고 1954년이 됐을 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기차표를 샀지. 하지만 기차역에서 나는 고향 마을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 자네가 살아있었나고, 모두 자네가 죽은 줄 알았다고. 나는 물었지. 마을은 어떤가고, 순자는 잘 있는가고.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어. 순자는 전쟁 중에 죽었다고. 폭격을 맞아서 죽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나는 물었지. 무덤은 어디 있냐고. 그 사람은 말했어.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 있다고. 자네가 순자와 자주 만나던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묻어줬다고. 나는 기차를 타지 못했어. 그냥 역계합실에서 며칠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 순자를 만나기 위해, 순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나는 그 지옥 같은 전쟁을 버텨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없어진 거야. 하지만 나는 죽을 용기도 없었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았지. 미군 부대 일을 계속하다가 1955년대 후반에는 서울로 올라왔어. 거기서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지. 1962년 나는 결혼을 했어. 중매로 만난 여자였는데 그녀는 착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녀에게 내 과거를 말하지 않았지. 순자에 대해서도 내가 겪은 전쟁에 대해서도. 아들을 낳았고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했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었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순자가 있었어.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그녀. 소나무 숲에서 웃고 있는 그녀. 아내는 1987년에 세상을 떠났어. 병으로. 나는 그녀에게 좋은 남편이었을까? 잘 모르겠어. 마음을 다 주지 못했으니까. 미안했지. 지금도 미안해. 그 후로 나는 혼자 살았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사업을 해서 성공했지. 그리고 이제 환갑이 넘어서 한국에 돌아와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야. 아들은 몇 번이나 나를 고향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계속 거절했지. 갈 수 없었어. 순자의 무덤 앞에 설 용기가 없었거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 의사는 말했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죽기 전에 순자를 만나야겠다고. 아니, 순자의 무덤이라도 찾아가야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순자의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거지. 나는 무덤 앞에서 손을 모았어. 순자야, 미안해. 늦었어. 너무 늦었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함께 서울에 가자고 했는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는데, 혼자만 살아남아서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무덤이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말했지. 내 첫사랑이야. 7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여기 누워 있어.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 그럼 리조트 건설은 어떻게 하냐고. 이 무덤을 이장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 순자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녀는 늘 미래를 이야기했잖아.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 리조트가 들어서면 이 마을에도 활기가 돌아오겠지. 일자리도 생기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 순자라면 찬성했을 거야. 나는 아들에게 말했어. 이장을 해라. 하지만 제대로 된 곳에 새로 묘를 써주고 제사도 내가 직접 지낼 테니까. 아들은 알겠다고 했어. 그리고 덧붙였지. 리조트 한쪽에 작은 추모 공원을 만들겠다고. 거기에 순자의 새 무덤을 모시면 어떻겠냐고. 나는 그게 좋겠다고 했어.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여관에서 묵었어.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 70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달이 떠 있었지.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말했어. 아버지, 오늘 면사무소에 가서 무덤 이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같이 가시겠어요? 나는 그러겠다고 했어. 면사무소는 새 건물이었어. 예전에 있던 곳이 아니었지. 우리는 민원실로 갔고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 아들이 설명을 했지. 리조트 건설을 위해 무덤을 이장하고 싶다고.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 그러면서 물었지. 이 무덤의 연고자가 누구신가요? 아들은 나를 가리키며 말했어. 이분이 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는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지. 한참 후에 나이 든 직원 한 명과 함께 나왔어. 그 나이 든 직원은 나를 보더니 물었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나는 내 이름을 말했지. 그러자 그 직원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 그 사람이 말했어. 저 실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무덤 말입니다. 좀 특이한 사연이 있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 무슨 사연이냐고 물었지. 직원은 우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 그리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보여줬지. 거기에는 1978년에 작성된 문서가 있었어. 문서 내용은 이랬어. 1978년에 한 여자가 면사무소를 찾아왔다고. 그 여자는 순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뒷산에 있는 자기 무덤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야. 나는 귀를 의심했어. 뭐라고요? 순자가 1978년에 면사무소를 찾아왔다고요. 그럼 그 무덤은 가짜란 말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 네, 그 무덤은 실제 무덤이 아니라 일종의 기념물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이 왜 그런 무덤을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관리비를 내오셨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 순자가 살아있었다고요. 그럼 지난 70년 동안 내가 믿었던 게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직원이 계속 말했어. 그분은 매년 봄이 되면 관리비를 가져오셨어요. 처음에는 직접 오시다가 나중에는 우편으로 보내셨죠. 가장 최근에 받은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연락처라도 있습니까?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어. 주소가 여기 적혀 있긴 한데요. 서울 주소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주소라 지금도 거기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주소를 받아 적었어.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물었어.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머릿속이 복잡했거든. 순자가 살아있다. 지난 70년 동안 살아있었다. 그런데 왜 가짜 무덤을 만들었을까? 왜 죽은 척했을까? 면사무소를 나와서 나는 아들에게 부탁했어. 서울로 돌아가자고. 지금 당장. 아들은 놀라며 말했지. 아버지, 리조트 부지를 더 둘러보셔야 하지 않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순자를 찾아야 해. 70년을 기다렸어. 하루라도 더 기다릴 수 없어. 아들은 내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는 곧바로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지. 차 안에서 나는 계속 그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여다봤어.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 주소지는 마포구의 한 오래된 주택가였지.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2층 집이 나왔어. 대문 앞에 서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 순자가 정말 여기 살고 있을까? 살고 있다면 나를 만나주기는 할까? 아들이 대신 초인종을 눌렀어.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아들이 다시 한번 눌렀을 때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누구세요? 늙은 여자의 목소리였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 그 목소리가 순자의 목소리일까? 70년이 지났으니 알아볼 수가 없었어. 아들이 대답했어. 실례지만 이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 그리고 한 할머니가 나타났지. 그 순간 나는 알았어. 순자였어. 70년이 지나서 주름투성이가 됐지만 그 눈만은 변하지 않았거든. 봄 하늘처럼 맑은 그 눈. 순자도 나를 알아봤어.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지. 입술이 떨리더니 작은 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어. 당신, 당신.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 70년의 세월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지. 우리는 다시 21살의 젊은이가 된 것 같았어.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 들어오세요. 얘기를 해야겠어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 거실에 앉아서 순자는 차를 내왔어. 손이 떨려서 찻잔이 딸그랑거렸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둘 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을 꺼내지 못했어. 한참 만에 내가 먼저 물었어. 왜 죽은 척을 했소? 왜 나를 속였소? 순자는 고개를 떨궜어.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지. 순자는 말했어. 전쟁 중에 그녀도 끌려갔다고. 인민군 간호병으로.
그러다가 후퇴할 때 낙오됐고 어느 마을에서 국군에게 붙잡혔다고. 국군은 그녀를 신문했어. 인민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겨우 풀려났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도중에 마을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말하더래. 당신은 빨갱이로 낙인 찍혔다고. 마을에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순자는 고향에 가지 못했어. 대신 서울로 올라왔지. 거기서 식당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았대. 그런데 1957년쯤 순자는 고향 소식을 들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렸대. 부산에서 일하고 있다고, 나중에는 서울로 올라왔다고. 순자는 나를 찾고 싶었대. 하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망설였어. 인민군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리고 1961년 순자는 신문에서 내 결혼 소식을 봤대. 사업가 누구와 누구의 결혼이라는 작은 기사였어. 순자는 그 기사를 보고 모든 걸 포기했다고 했어.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그때 신문에 결혼 소식이 났던 게 기억났거든. 장인어른이 좀 알려진 사람이어서 그랬던 거야. 순자가 계속 말했어. 그 후로 그녀는 나를 잊으려고 애썼대.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1978년에 그녀는 결심을 했대. 고향에 가서 자기 무덤을 만들기로. 순자는 마을 뒷산에 가서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 물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그냥 흙을 쌓아 올린 거였어. 그리고 비석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새겼어. 사망 연도는 1954년으로. 왜 그랬냐고 내가 물었어. 순자는 대답했지. 그래야 당신이 나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이 가끔이라도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 편하게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저었어. 그게 무슨 생각이요?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소. 단 하루도. 순자가 눈물을 흘렸어. 나도 그랬어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밤 당신 꿈을 꿨어요. 소나무 숲에서 당신과 만나던 그 시절을. 우리는 둘 다 울었어. 7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지. 왜 우리는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왜 서로를 찾으려고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아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 우리 둘만 남게 해주는 배려였지. 우리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로의 손을 잡았어. 순자의 손은 작고 거칠었어. 평생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미안하오.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시대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 지난 70년 동안의 삶을. 순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대. 식당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분식집을 차려서 근근히 살았다고.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였대.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다고 했어. 마음속에 늘 나를 품고 살았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눈물이 났어. 나도 내 이야기를 했어. 사업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고. 순자를 잊을 수 없었다고. 똥이 트기 시작할 무렵 순자가 물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
그리고 대답했지. 이제라도 함께 살면 어떻겠소. 70년을 기다렸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자고. 순자는 놀란 듯 나를 봤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 안 돼요.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고 손주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무슨 피해 말이오. 아들은 이해해 줄 거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의사가 그랬소. 남은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순자는 내 손을 꼭 잡았어.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늦었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지.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소. 지금이라도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소.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을 불러서 모든 것을 설명했어. 아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다고. 아들은 심지어 좋은 제안을 했어. 리조트에 우리 둘을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고향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작은 집을 지어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순자를 보았어. 순자도 나를 보았지.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랑했던 그곳으로. 석 달 후 리조트 공사가 시작됐어. 그 와중에 작은 집이 먼저 완성됐지. 소나무로 지은 아담한 집이었어. 창문을 열면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 우리는 그 집으로 이사를 했어. 순자와 나. 7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매일 산책을 했어. 마을 뒷산 소나무 숲을 걸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지. 순자의 가짜 무덤은 철거하지 않았어. 대신 리조트의 추모 공원 한쪽에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지. 비석의 글씨도 새로 새겼어. 거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적어 넣었어. 여기 잠들어 있지 않지만 오래 잠들어 있었던 사랑의 증거라고. 70년을 기다린 사랑의 기념비라고. 리조트가 완성된 날 개장식이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 아들은 연단에 서서 이 리조트의 의미를 설명했어. 이곳은 단순한 휴양시설이 아니라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곳이라고. 시간과 전쟁으로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곳이라고. 그리고 우리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지.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나 봐. 개장식이 끝나고 순자와 나는 산책을 나갔어.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걸었지. 그 길은 70년 전에 우리가 걷던 바로 그 길이었어. 순자가 말했어. 우리 정말 늦었지만 행복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오. 우리는 그 자리에 섰어. 7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 소나무들은 더 크게 자랐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 그때 여기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어요. 나도 그랬다고 대답했지. 지금도 당신을 보면 그때처럼 가슴이 뛴다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등이었지만 우리 마음만은 여전히 21살이었어.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았어.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 순자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7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나도 그렇다고 했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게 기적 같다고. 순자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어.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손수건이 들어 있었지. 붉은 실로 새를 수놓은 그 손수건. 내가 전쟁터에 갈 때 순자가 준 바로 그 손수건이었어.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소? 내가 가져갔던 건데. 순자는 웃으며 말했어.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 고향 마을을 지나던 군인에게서 받았대요. 그 군인이 길에서 주웠다고 하더래요. 아마 내가 전쟁 중에 어디선가 잃어버린 모양이야. 그 손수건이 순자에게 돌아간 거지. 운명 같다고 순자는 말했어. 나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었어. 낡고해졌지만 여전히 붉은 새가 선명했어. 70년 전 순자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지.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며 살지. 순자는 말했어. 정원을 가꾸고 싶대요. 집 앞에 꽃을 많이 심어서 봄이 오면 온통 꽃밭이 되게 하고 싶대요.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 함께 꽃을 심자고. 그리고 나는 말했지. 우리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다고. 후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쟁이 사람들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시간을 이겨내는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날부터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어. 순자는 정원에 꽃을 심기 시작했고,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지. 아들이 가끔 들러서 우리를 도와줬어. 손주들도 왔어. 아이들은 순자 할머니를 금방 좋아하게 됐지. 순자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 전쟁 전의 마을 이야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봄이 왔어. 정원에 순자가 심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지. 개나리, 진달래, 목련. 온통 꽃밭이 됐어. 순자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서 꽃들을 돌봤어. 나는 창가에 앉아서 그런 순자를 바라봤어. 꽃 사이에서 웃고 있는 순자. 그 모습이 70년 전 소나무 숲에서 산나무를 캐던 순자와 겹쳐 보였어.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내게 물었어. 행복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물론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매일이 행복하오. 순자는 웃으며 말했어.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7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봤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아름다운 저녁 노을. 리조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했지. 어떤 노부부는 우리를 찾아와서 말했어. 당신들의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헤어졌던 첫사랑을 다시 찾아봐야겠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응원했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여름이 왔어. 정원의 장미가 활짝 폈지. 순자는 빨간 장미를 가장 좋아했어.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라면서. 우리는 매일 저녁 정원에서 차를 마셨어. 장미 향기를 맡으며 석양을 보며.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내일은 뭘 하고 싶은지.
순자는 말했어. 매일이 꿈 같아요.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 싶어요. 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 꿈이 아니요. 이건 현실이요. 우리가 만든 현실이요. 가을이 왔어. 단풍이 산을 물들였지. 우리는 소나무 숲을 산책했어.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리가 좋았어. 순자가 말했어. 우리 사진을 찍어요. 여기서. 이 소나무 앞에서. 나는 좋다고 했어. 아들을 불러서 사진을 찍었지. 그 사진 속에 우리는 행복해 보였어.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지. 손을 맞잡고 서 있는 우리. 7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겨울이 왔어. 첫눈이 내렸을 때 순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 예쁘다고.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다고. 나도 그렇다고 했어. 당신처럼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우리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어. 90을 넘긴 노인네 둘이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이 우스웠지. 하지만 즐거웠어. 어린아이처럼 즐거웠지. 그날 밤 순자가 아프다고 했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나는 급히 아들을 불렀고 우리는 병원으로 갔지. 의사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어. 나이도 있고 해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순자는 많이 약해졌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지. 나는 순자 곁을 지켰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어. 어느 날 순자가 말했어. 후회 없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아무 후회 없어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지. 나도 그렇소.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봄이 다시 왔어. 정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지. 순자는 창가에 앉아서 꽃들을 바라봤어. 예쁘다고, 우리가 심은 꽃들이 잘 자랐다고. 그날 저녁 순자가 내게 말했어. 당신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 그런 말 하지 마오. 우리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소. 순자는 웃으며 말했어. 알아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요. 그날 밤 순자는 내 품에 안겨 잠들었어. 평화로운 얼굴이었지. 나는 순자를 꼭 안고 함께 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든 거야. 나는 순자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 아들이 달려왔고 의사가 왔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순자는 떠나버렸어. 고요하게, 평화롭게. 나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어. 순자가 없는 세상이 믿기지 않았거든. 다시 혼자가 된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순자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순자를 소나무 숲에 묻었어. 가짜 무덤 옆에 진짜 무덤을 만들었지. 이제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게 됐어. 하나는 70년 전의 사랑을 기억하는 무덤, 다른 하나는 다시 찾은 사랑을 간직한 무덤. 나는 매일 무덤을 찾아갔어. 순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지.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정원의 꽃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어느 날 무덤 앞에서 나는 깨달았어. 순자는 떠났지만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걸.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70년 전에도 그랬듯이 나는 집으로 돌아와 글을 계속 썼어. 우리의 이야기를.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결국 시간을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순자를 느낄 수 있었어. 그녀가 옆에 앉아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지. 잘 쓰고 있다고, 우리의 이야기를 잘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여름이 왔어. 정원의 장미가 활짝 폈지. 빨간 장미. 순자가 사랑했던 꽃. 나는 장미를 한 송이 꺾어서 무덤에 가져갔어. 무덤 앞에 앉아서 나는 말했어. 순자, 당신이 좋아하던 장미가 폈소. 올해도 예쁘게 폈어. 당신이 심은 그 장미 말이오. 바람이 불었어.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지. 그 소리가 순자의 대답처럼 들렸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가을이 왔어. 단풍이 아름다웠어. 나는 예전에 순자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며 웃었지. 행복했던 그 시간들. 아들이 찾아와서 물었어.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괜찮다고. 슬프지만 후회는 없다고. 순자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70년의 기다림보다 가치 있었다고. 겨울이 왔어. 다시 눈이 내렸지.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어. 나는 창가에 앉아서 눈을 바라봤어. 작년에 순자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게 생각났지.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어. 순자가 나타나서 손을 내밀었지. 함께 가자고. 이제 함께 갈 시간이라고. 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 따뜻했어. 우리는 함께 걸었지. 소나무 숲을 지나, 마을을 지나 어디론가 걸어갔어. 그곳은 밝고 아름다웠어.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곳.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 여기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그래, 영원히 함께 있자. 이번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아침에 아들이 나를 발견했어. 나는 창가에 앉아서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거두었지. 손에는 낡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어. 붉은 실로 새를 수놓은 그 손수건. 아들은 울었어.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지. 나는 행복하게 떠났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순자 옆에 묻어줬어. 이제 세계의 무덤이 나란히 있게 됐지. 가짜 무덤 하나와 진짜 무덤 2개. 70년을 기다린 사랑의 증거들. 무덤 앞에는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어. 거기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간략히 적혀 있었지. 전쟁이 갈라놓았지만 사랑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 영원히 함께하는 두 영혼. 봄이 오면 무덤 주위에 꽃이 피어나. 순자가 심었던 그 꽃들의 씨앗이 퍼져서 자라는 거지.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며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리조트를 찾는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와. 특히 젊은 연인들이 많이 와. 그들은 무덤 앞에 서서 맹세를 하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 이어져.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증명하면서 소나무 숲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어.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속삭임을 듣는데 사랑한다는 속삭임을. 어쩌면 그건 우리의 목소리일지도 몰라. 7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다시 만난 두 영혼이 주고받는 말.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계절은 돌고 돌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우리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누군가 물었어. 70년을 기다린 게 후회되지 않냐고. 나는 대답했지.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그 긴 기다림이 있었기에 다시 만났을 때의 행복이 더 컸으니까. 헤어짐이 있었기에 재회의 기쁨을 알 수 있었으니까. 인생이란 그런 거래. 아픔이 있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거. 우리의 이야기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워.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 70년이라는 시간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헤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전쟁 때문에, 사회 때문에, 운명 때문에.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증명했잖아. 70년이 지나도 사랑은 살아있다는 걸.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고. 그게 우리가 후세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야.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고.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고. 소나무 숲에 서면 느낄 수 있어. 우리의 존재를.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줘. 그리고 너희의 사랑을 소중히 여겨. 헤어지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어. 우리가 그랬듯이 7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듯이 너희도 그럴 수 있어. 사랑의 힘을 믿는다면. 고향 땅에 돌아와 첫사랑의 무덤을 발견한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지. 진실을 알게 되고 순자를 다시 만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야.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처럼 7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해.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7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순자에게 하는 말. 사랑했어. 70년 동안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 전체보다 소중했어. 고마웠어. 다시 만나줘서, 함께 있어줘서, 사랑해줘서.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나고 싶어.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약속이야. 이제 나는 눈을 감아. 순자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가려고. 소나무 숲 너머 꽃이 만발한 그곳으로. 안녕, 세상아. 고마웠어.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행복했어.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안녕, 순자야.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할게.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아. 계속 이어져.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소나무 숲에 가면 들릴 거야.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속삭임. 우리의 목소리.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그게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야. 사랑의 증거. 시간도 전쟁도 이길 수 없는 사랑의 힘. 고향 땅과 첫사랑의 무덤. 그리고 70년을 기다린 사랑.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슬프지만 아름다운, 아프지만 희망적인 우리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진정한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